자, 피부에 리모델링이 유발되어야 하는 시술들은 최대한 초기부터 해주는 것이 웨딩 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웨딩 임박해서는 되도록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웨딩이나 중요한 이벤트 하루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막 이것저것 해달라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영화제가 다음 날인데 전날 오셔서 보톡스를 맞겠다는 분도 있으시고, 웨딩이 이번 주말인데 필러를 맞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순간에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할 경우에 실제로는 핸드폰 사진 변형 어플처럼 막 딱 한 번에 얼굴과 체형이 막 깎여지고 막 꺼진 부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자극이 가해져야 하고, 그 자극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자, 또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 불균증이나 부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언급드렸던 웨딩이나 중요한 약속 전에 시기별로 해야 하는 피부 관리와 웨딩 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딩 전에 피해야 할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사가 들어간 시술은 최소 2주 전에는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보톡스, 필러, 물광주사, 스킨 부스터 등등 피부에 주사가 들어가는 시술들은 시술자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진피 상부층에 아주 짜잘짜잘한 실핏줄을 터뜨려서 작게 멍이 드는 일들이 사실 복불복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멍이 들어도 보이빔 퍼펙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 빠르게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웨딩 앞두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즉, 모든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들은 웬만하면 결혼이나 중요한 날 앞두고 2주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을 특별히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날 광이 나야 한다고 수분팩이나 각종 팩, MTS가 포함된 앰플 등 추가적으로 새로운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자, 제가 예전 모공 넓은 사람의 관리법 편에서도 언급드렸었는데, 저항성 피부 타입의 경우들에는 사실 특별히 수분팩 등등을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자, 모공이 넓으면서 민감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이런 피부 타입이 피부과에 오시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추가적인 마스크팩이나 바뀐 클렌징 제품 등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자, 웨딩 앞두고는 화장품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기별로 해야 되는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딩 전 6개월 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강조하는 게, 피부를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결국 첫 번째, 피부의 톤, 색을 균일하게 만들고, 두 번째, 피부의 결, 즉 높낮이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 중에서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만드는 시술은 최대한 이른 시기부터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피부의 결이 이렇게 물결같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위가 있다고 이해하기 쉽게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피부의 결을 결정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함몰, 즉 흉터나 모공 등의 치료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므로 웨딩 3개월 전이라고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사실 꾸준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은 일종의 흉터로 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 새살이 차오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혼식 임박해서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른 시간부터 상처에 의해 새살이 차오를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3개월보다 좀 이른 시간부터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좀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피부의 결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튀어나와 있는 요인들, 즉 면포, 비립종, 미립종
평평사마귀들 중에서는 면포는 피지를 파괴하는 피지 파괴술로 줄여볼 수 있고, 미립종이나 평평사마귀 등은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깎아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붉게 막 오래 갈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웨딩 3개월 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부의 색을 균일하게 만드는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색소나 혈관 치료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한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 중에서 피부의 톤과 색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은 죄다 얼굴에 막 멜라닌만 뒤덮이는 줄 알고 색소를 깨는 색소 레이저만 주구장창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제가 얼굴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얼굴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북유럽에서 예를 들어 백인들이 조깅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볼이 빨개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조깅하는 모습을 보면 볼이 빨개져서 막 도드라진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색의 대비 효과 때문인데, 우리가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빨간 물감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우리는 빨간색의 대비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지만, 아시아 사람의 피부, 옅은 갈색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믹스해도 빨갛다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칙칙하고 어둡게 느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얼굴에 멜라닌뿐 아니라 붉음증이 있어도 막 심해지기 전까지는 빨갛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둡고 칙칙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즉 얼굴 톤을 결정하는 것이 멜라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피부의 색을 균일하게 만드는 시술들이 들어가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한 8회 정도에서 3개월 전에는 시작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보톡스 중에서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입니다. 자, 보톡스 중에서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들은 맥시멈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한 1에서 2개월 뒤이므로 3개월 전에 맞아주면 좋습니다. 턱 보톡스나 관자근 보톡스처럼 얼굴의 윤곽을 좀 줄일 수 있는 시술들을 해볼 수 있고, 바디의 경우에는 목이 길어져 보이고, 웨딩 때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는 목부터 어깨 라인이 이뻐 보이게 하는 승모근 보톡스, 종아리가 굵은데 근육형인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가 3개월 정도 전에 받았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밖에도 팔뚝이 근육으로 굵으신 경우에는 팔뚝 보톡스 등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드름 자국 치료입니다.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뒤덮인 분들이 막 여드름 관리만 받으시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막 일주일에 한 번 여드름 관리, 즉 스케일링만 막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나 혈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멜라닌이나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 치료가 들어가야지만 톤이 균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붉음증 자체도 1, 2주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3개월 전에는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이 지방 분해 주사는 얼굴의 심술보나 이중턱, 그 밖에도 광대나 국소적인 지방 부위를 줄여줄 때 해볼 수 있고, 특히 웨딩같이 팔뚝이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경우 뱃살, 옆구리, 뒷구리살과 같이 몸의 특정 부위의 지방 축척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1에서 2주 간격으로 시행하면서 바디의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가 들어간 다음에 초음파나 레이저 등의 추가적인 처치를 해보는 방법 등으로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분적으로 필러나 스컬트라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웨딩을 앞둔 경우에 사실 얼굴의 색깔적인 측면을 보면은 컨실러로도 가릴 수 있지만, 얼굴에 매끄럽지 않은 라인 부분을 좀 메꿔주고 싶은데 티는 나고 싶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마를 봉긋 세우기는 싫으나 우리 자연스럽게 한몰 부위만 메꾸고 싶은 분들, 두 번째 경우에는 눈밑이 꺼져 보여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 자, 세 번째는 광대 아래쪽이 살짝 꺼져 있어서 얼굴이 달가형으로 안 보이고 약간 길어 보이는 분들, 자, 네 번째는 웃을 때 팔자가 너무 깊어 보여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분들, 자, 이런 경우에는 필러나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꺼져 있는 라인 부분만 메꿔줄 수 있는데,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도 3개월 전에는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웨딩 2개월 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프팅 레이저들, 뭐 인모드나 울세라, 슈링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웨딩을 앞두고는 일단 서서히 몇 개월 전에 걸쳐서 탄력도가 좋아지는 시술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시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스마스층에 초음파를 가해주는 장비는 안쪽의 근막층에 자극을 강하게 주면서 1주 정도는 부기감이 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쉐입 자체가 갸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할 때는 인모드를 더 추천하긴 하는데, 양극성 고주파 장비로 고주파로 열 에너지를 높여주고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서 지방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뭐 심술보나 이중턱 같은 지방분해가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이고, 시술의 통증이 굉장히 적어서 마취 없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자, 유일한 단점은 이제 음압을 걸었을 때 부항자국처럼 좀 멍이 들 수 있는데, 일반 주사멍처럼 막 1에서 2주 정도 가지 않고 보통 한 3일 정도 안에 사라지게 되므로 즉각적으로 심술보나 이중턱 부분을 좀 더 갸름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제가 적극 권장하는 시술입니다. 자, 2개월 전에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보톡스 중 주름을 펴는 보톡스입니다. 자, 이마나 미간, 눈가 같은 주름을 펴는 보톡스는 한 1에서 2개월 정도 전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희석해서 피부 진피층에다가 얕게 깔아주면 모공 수축과 피부결, 피부 표면의 탄력에도 도움을 주지만 잘게 막 여러 군데 주입을 해서 멍이 작게 들 수 있으므로 2개월 정도 전에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 뭐 리쥬란 힐러나 샤넬 주사 등등이 있는데,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실 딱 몇 회를 받아야지 이렇게 광택이 난다, 이렇게 기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술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술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하되 멍이 들 수 있으므로 마지막 시술을 1에서 2개월 전에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웨딩 1개월 전입니다. 웨딩 1개월 전에는 사실 멍이 드는 주사 시술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자극을 좀 약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이런저런 것들을 자가로 막 시행하다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보통 1에서 2주 정도에 걸쳐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 바로바로 압출과 염증 주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웨딩 직전 일주일 전입니다. 자, 새로운 시술이나 관리를 시행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가장 피부에 무리가 안 가고 자극이 안 가는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염증에 대한 컨트롤을 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전 시기별로 해야 되는 피부 관리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어떤 시술은 시술 전 어느 시기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피부에 리모델링이 유발되어야 하는 시술들은 최대한 초기부터 해주는 것이 웨딩 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웨딩 임박해서는 되도록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